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은 청바지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청바지. 성도 여러분, 혹시 리바이스라는 브랜드 네임을 알고 계십니까? 리바이스 브랜드 네임을 말씀드리기 전에 청바지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조사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들은 기억으로는 웨건, 그러니까 예전에 마차, 그 마차를 둘러싼 그 천막을 만들던 사람이 바지를 만드는데 좀 더 튼튼한 바지를 만들 수 없을까, 늘 헤어져서 구멍이 나는 그런 천으로 만든 바지보다 좀 더 튼튼한 바지를 만들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 천막을 만드는 재질로, 그 천으로 바지를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더니 불티나게 팔려서 그렇게 청바지가 유행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청바지 브랜드 회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오래된 전통이 있는 회사가 바로 리바이스입니다. 리바이스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청바지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1853년에 샌프란시스코 쪽에 청바지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때부터 블루진, 이 청바지가 대유행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리바이스가 지금도 100년 넘게 이 리바이스 진이 아주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찾고 있는 그런 청바지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 30년 동안 이 리바이스의 아성에 도전했던 청바지가 있었습니다. 그 브랜드 네임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조다시입니다. 조다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아마도 80년대, 90년대에 조다시 청바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이 조다시가 한국 제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것도 미국 제품이었습니다. 조다시, 그 로고가 말 모양입니다. 조랑말 모양. 말이 뒤에 있는 털이 나부끼는 그런 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다시가 한 20년, 30년 동안 이 리바이스의 아성에 도전했던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다시가 그렇게 유명해지고 이렇게 많이 그 브랜드가 많이 팔렸을까요? 조다시의 CEO가 당시에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의 심리. 1970년도에 당시까지 미국에는 다이어트 열풍이 불었습니다. 1970년도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그 시대에는 몸이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 고기 먹는 것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이미 그 당시에 아주 풍요를 누리는 때였기 때문에 미국에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다이어트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떤 양복을 직접 맞추는 재단사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로는 이 미국에서 1970년대 양복점을 했을 때 이 백인들이 특별히 허리둘레를 재는 것, 허리 치수, 사이즈를 재는 것에 굉장히 민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이즈를 쟀는데 이 허리 치수를 얘기할 때, 만들 때는 원래 치수대로 그렇게 만들지만은 실제로 치수를 재고 손님에게 그 치수가 얼마인지를 알릴 때는 1인치나 2인치 적게 그렇게 말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원래 사이즈를 이야기했다가 그분이 굉장히 불편해하거나 컴플레인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1970년대는 굉장히 다이어트 열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다시의 CEO가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날씬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청바지 사이즈를 일반 회사들이 갖고 있는 기준, 정확한 사이즈대로 하지 않고 조금 더 바지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 34 사이즈면 여기 있는 35, 36 사이즈인데 34 사이즈로 그렇게 청바지 안감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이 조다시 청바지 매장에 들어와서
청바지를 골라서 사면은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의 허리 치수를 입으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은 사이즈를 입게 되면 맞는 것을 맞으면은 마음에 이상한 만족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체중이 좀 줄었구나. 내가 좀 많이 먹었는데 체중이 불지 않았구나. 내가 여전히 날씬하구나. 그런 만족감을 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조다시 브랜드를 입다가 다른 곳에 가서 바지를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조다시에서 입던 그 사이즈대로 가면은 다른 곳에 가면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불쾌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20년, 30년 동안 이 조다시 회사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결국 리바이스의 아성을 깨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조다시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다시가 아직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기쁜 자신에게 어떤 좋게 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런 말을 좋아하는구나.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비즈니스 하는 것까지도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면은 비즈니스는 항상 성공입니다. 물론 요즘은 단순히 제품만 좋다고 판매가 늘고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시기를 잘 타야 되고 또 어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이 소비자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제품이라면, 그리고 적어도 그 제품을 파는 방법이 소비자를 기쁘게 하는 그런 어떤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한다면은 비즈니스는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또 나를 기쁘게 하고 잘한다, 괜찮다, 신앙생활 그 정도면 잘하고 있다, 그런 듣기 좋은 말만 우리가 너무 들어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것이어야 할 우리의 신앙은 흐트러져 있는데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십니까?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하죠.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찌르는 말,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자아성찰을 하게 하는 말들, 그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듣기 좋은 말만 계속 골라다니고, 유튜브로 우리가 좋아하는 설교 말씀 들을 때도 그냥 우리를 기쁘게 하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말씀만 우리가 찾고 있다가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흐트러져 있고 그렇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조다시 이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좋은 쪽으로 묵상해 보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성도님에게는 어떤 교훈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한 번 더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조다시, 리바이스 청바지의 아성을 깨려 했던 이 조다시의 이야기,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